4개의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8대 선도 신사업 중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 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현장에서 가시적인 진전과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또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유망 서비스 산업은 획기적으로 육선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관광, 보건, 물류, 게임 콘텐츠 등 4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험과 인력 양성 시스템의 혁신도 결코 늦출 수가 없습니다. 고용 안전성을 먼저 강화하면서 직무급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임금 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구축 확산시켜 나가고 내년 중에 이러한 모델의 성공 사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기업 주도의 직업훈련을 도입하는 것 등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공정경제는 우리 경제에 있어서 맑은 공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불공정과 불평등이라는 미세먼지를 걷어내기 위해 불공정 거래의 근절,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 대중소기업 상생연명 확산 등 공정경제의 핵심 과제들을 중단 없이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입니다. 포용성의 경우 사회안전명 강화 등은 더 속도를 내고 시장 기대와 달랐던 일부 정책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동수당 대상은 만 7세 미만 취약전 아동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20% 어르신께 내년 4월부터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 지원하겠습니다. 사회 안전망을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가 2020년 본격 실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는 카드 수수료 인하 등 경영 부담을 대폭 낮추고 채무 재조정, 조세 체납금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일자리 안정자금, EITC 지원 등을 통해 연착륙을 지원하고 이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을 2월 말까지 마련하겠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 구조화에서 시장의 수용성, 기업주의 지불 능력, 경제적 파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그 기조는 유지하되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현재 적용 중인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 미래를 위한 대비 등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과제입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핵심 기술이 확실히 확보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R&D 투자를 대폭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5G, AI, 데이터 등 R&D를 통해 확보된 첨단 기술이 산업 분야에 접목 융합될 수 있도록 융합 생태계의 구축에도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내년 중 국토, 교통 등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소 기반 시범 도시를 세계에 조성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은 이제까지 출산 장려 중심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기존 대책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재구조하여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제로화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등의 이용비율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개 영역의 주요 정책 과제들을 설명드렸습니다만 특히 정부 역량을 보다 집중해 내년 상반기 중 가시적인 진전이나 성과를 창출할 16대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기업 투자, 민자 투자, 공공 투자, 재정 프로젝트 등 4개의 빅 프로젝트와 공유 숙박, 보건 의료 서비스, 상생형 지역 일자리, 혁신형 고용 안정 모델 구축 등 4대 빅딜 과제, 그리고 기존의 주력 산업, 신산업, 창업, 서비스 산업 등 4대 산업 영역에서의 산업 혁신,
그리고 서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등 3개의 안전망 강화 조치와 최저임금 정책 보완으로 구성된 4개의 포용성 강화 과제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하고 각별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내년도 성장률을 금년과 유사한 2.6 내지 2.7%로 그리고 신규 취업자 증가는 금년보다 5만 명 늘어난 15만 명 수준으로 목표 삼았습니다. 경제 상황이 적어도 금년 수준 이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는 데 진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팀 모두가 시장과 기업의 의견을 귀하게 경청하고 현장과의 소통 노력도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부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계와 기업, 국회와 언론, 노동계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사회적 대화와 소통, 타협과 양보를 통해 윈윈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열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데 모두가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목하면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의 김경윤 기자님. 네, 연합뉴스 김경윤입니다. 내년도 경방 내용 보면은 경제 활력 제고에 방점이 찍혔는데요. 그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한 것과 비교했을 때 정책 우선순위에서 변화가 있는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정부의 정책 기조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라고 하는 3축이 잘 녹아 있는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가 정부의 정책 기조입니다. 또 여기 이 3축 모두 매우 중요한 정책 아젠다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다만 최근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정부가 투자 확대 등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1차적인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러한 정책 의지를 봐주신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경우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 강화라든가 또는 사회 안정망을 보강하는 것 등 내년도 예상에 반영되어 있는 소득주도 성장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속도를 내면서 보강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시장에서 그동안 다소 정책 속도가 빠르다고 우려를 줬던 최저임금이라든가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정책을 좀 조정 보완해 나감으로써 이와 같은 포용 정책의 효과를 조금 더 높여나가겠다는 그런 뜻이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 이태용 기자님. 네, 한국경제입니다. 규제 혁신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승차 공유 관련해서요, 카풀이란 단어는 빠지고 카쉐어링 내용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의료 규제 개혁 관련해서도 비대면 모니터링만 나와 있고 원격 의료 같은 거는 나와 있지 않은데 혹시 왜 빠졌는지, 그리고 또 그런 것들 어떻게 좀 추진이 플랜이 돼가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 주셨던 핵심적인 규제, 사회적으로 파급 역량이 있는 그러한 사안에 대한 규제 혁파는 경제 활력 제고로 해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과제와 관련돼서는 제가 보건대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하는 거와 또 서로 이해관계자에 대한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와 같은 핵심 규제에 대한 혁파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격 의료의 경우에는 일단 굉장히 제한적으로 일단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지에 있는 장병이라든가 또는 도서 벽지에 있는 주민들 또는 원형 어선을 탄 선원들과 같이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제약돼서 시급하게 이와 같은 원격 의료가 도입이 되어야 될 그러한 의료 취약 대상부터 먼저 도입해 나가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이외에 본격적인 의사 환자 간의 어떤 원격 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 접근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카풀에 대해서는 정부도 카풀에 대해서는 꾸준히 이 택시 노조들과 협의를 해왔습니다만은 최근에 1년에 안타까운 사건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논의가 주춤하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토부 장관님께서 추가적으로 한번 좀 말씀을 주셨으면 합니다. 네, 카풀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그 부분 간의 그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부에서 지난 7월부터 수십 차례의 각 부분과의 대화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일련의 사건 때문에 대화가 잠시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도 저희 부에서 택시 노조 쪽에 또 사람을 만나러 갔고, 그래서 계속해서 대화를 진행시켜서 사회적 대타협으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어서 택시 노동자들의 처우의 문제라든가 시민들의 편익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보완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16대 중점 과제 중에 두 번째 빅딜 과제라고 4개 영역이 있습니다. 이 빅딜 과제를 저희가 다루면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대화 타협 그리고 이해관계에 대한 상생 방안, 이 두 개가 전제되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